혹시 키우는 반려견이 결석 때문에 고생해 본 적 있나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결석이 생긴 적이 있다면 음식도 제한하고 간식도 마음대로 못 주는데 심지어 수술을 해도 또 생기는 경우 때문에 애먹으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결석 때문에 식이 관리를 해야 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참 딱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자주 재발하고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주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을 땐 주면 안 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모르고 주고 있는 요것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더 아플 수 있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임상영양 전문수의사 양바롬입니다. 오늘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결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새 병원에 결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결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몸 안에 생긴 돌을 얘기합니다. 주로 비뇨기계에 생기는데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방광에 생기면 방광결석, 신장에 생기면 신장결석, 그리고 또 요도를 막고 있으면은 우리가 또 요로결석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 결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특성들도 다른데요. 쉽게 녹일 수 있는 스트로마이트 결석부터 해서 어떤 방법을 써도 녹일 수 없는, 그래서 수술적 제거만이 해결 방법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결석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특성들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석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결석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생기는지부터 알면 결석이 덜 생기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석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변을 오래 참거나 자주 못 봐서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거나 또 시기적으로 관련된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석이 잘 안 생기게 하려면요, 물도 많이 마셔야 하고 소변도 참지 말고 자주 봐야 하고 또 단백질이나 관련된 미네랄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결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기본적으로 좀 낮춰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칼슘 옥살레이트는 시기적인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재발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 결석 제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 정도는 또 다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환자 중에서도 결석이 재발을 하고 또 해서 수술을 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제서야 시계 관리를 하러 온 강아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한 번 생긴 강아지들은 평생 꾸준히 여러 방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얄궂은 게요. 칼슘 옥살레이트가 발생하는 이 기전 메커니즘이 완전히 알려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또 관리를 안 해줘도 되냐? 어차피 해봤자 또 생길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이 소변을 못 봄으로써 오는 여러 상황들이 이게 심하면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또 화장실을 갈 때마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석은 아이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꼭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은 참 관리하기 어려우면서도 또 외면할 수 없는, 이게 밉다고 또 덮어놓고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까다로운 거죠. 그런데요, 아까 맨 처음에 시기적인 부분도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칼슘 옥살레이트는 말 그대로 칼슘과 옥살산을 과하게 먹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산염이 높은 음식들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칼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금치가 대표적으로 수산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있거나 혹은 있었던 강아지들은 이것도 같이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달달해서 우리 강아지들이 진짜 좋아하죠. 우리도 평소에 자주 주는 건강 간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료에 들어가 있기도 한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치만 고구마에도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 옥살레이트를 관리해주는 집에서는 꼭 신경 쓰셔야 되는 식재료입니다. 예전에 어떤 보호자분이랑 제 영양 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집은 강아지가 간식으로 고구마 말랭이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것만 먹는다고 하셨는데 마침 또 칼슘 옥살레이트 때문에 수술하고 이제 처방 사료를 먹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뭐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고구마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 뭐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간식으로 주셔야 된다 하니까 굉장히 내가 그냥 얘한테 좋다고 해서 얘가 너무 좋아해서 계속 주고 있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쇼크를 받으시면서도 또 동시에 되게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친구가 더 이상 이제 먹는 낙을 잃겠구나 하면서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저도 참 진짜 마음은 아픈데 먹고 아픈 거보다는 일단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구마 말고도 사실 칼슘 옥살레이트가 있는 친구들은 정말 제한하고 좀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제 진짜 영양 컨설팅 할 때마다 너무 딱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 것들을 잘 골라서 그 중에서 우리 애가 또 좋아하는 형태로 급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의 그런 삶의 퀄리티도 안 떨어지겠죠?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이 결석이 자꾸 재발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잖아요? 사실 이 외에도 고구마 외에도 우리가 자주 먹이는 것들 중에서 뭐 두부나 토마토나 연어나 이런 거 등등 등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마다 건강 상태랑 식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혹은 뭐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 이름 양바롬 뭐 이렇게 수의사 치시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맛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